자, 언론계 이순신,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장용진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네, 자, 지난 한 주간도 이 법조 관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하명 수사 논란, 지난주에도 엄청나게 번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검찰 정경심 수사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구멍이 송송 보입니다. 예, 자, 이 하명 수사 논란, 지금 검찰 수사가 고비를 만났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자, 이제 검찰 수사가 정말 고비를 만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게 하명이다. 예. 선거 개입을 위해서 하명을 했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쭉 몰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와대에 누가 연루가 됐네, 누구 하천에 뭐 보고가 됐네, 라는 시기였는데, 자, 지난주 청와대에서 이제 해명을 내놨죠. 그랬더니 이제 문모 행정관이라는 분하고 그 울산시 현재 부시장인 송병기 부시장하고의 연결고리만 나온 그게 딱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청와대 다른 관계자들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뭐 청와대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해명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송병기가 나오고, 이 송병기라는 사람이 현재 울산 부시장이더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아주 측근이더라, 뭐 이런 게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문모 행정관이라는 사람하고 이 송병기 부시장하고 사이에 그럼 누가 끼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현재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검찰은 사실 이쯤 되면 수사를 접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이 당시 송병기 부시장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게임이 금방 끝나요. 송병기 부시장이 문모 행정관을 처음 만난 게 2014년인데 그때만 해도 이 문 행정관은 청와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그 인정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당시 송병기 부시장은 뭐 하고 있었냐? 울산시에 그 건설교통국장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이라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도로 놓고 뭐 토목공사하고 이런 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사실 알짜배기입니다. 노른잡이라고요. 이권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아무나 앉힙니까? 울산시장의 가장 오른팔, 자신의 가장 신복을 앉혀요.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에 있는 행정관하고 울산 김기현 시장의 신복을 만났다. 그럼 그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김기현 시장의 비리를 연락했다, 얘기를 해줬다. 그럼 뭐겠습니까? 내부 고발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프레임은 사실은 선거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내부 고발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프레임 자체를 바꿨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온 거예요. 근데 검찰은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렵죠, 이미. 청와대를 두 번이나 털었어요. 청와대를 이번에 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시점도 되게 미묘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검찰로서는 사실 그 최고의 악수를 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안 들어갔었다면 지금쯤 빠져나올 구멍이 생겼을 겁니다. 그 결국 의도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하명을 의심했는데, 막상 다 털어보니까 하명은 온데간데 없고, 박근혜 정권 때 말하자면은 청와대 재직했고, 또 그 박근혜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단체장이 이끄는 울산시에 재직했고, 이 당사자들이 문 행정관, 송 부시장이 말이죠. 근데 여기 문재인 정부가 끼어들 여지가 뭐가 있어요? 없죠. 전혀 없는 거죠.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릴까요? 그 송병기 송 부시장이 처음 제보를 할 때 이때가 2016년이었는데요. 이때만 해도요.
이분이 이제 뭐 문행정관이라는 사람은 네.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국무총리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실 여기를 해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러면 2016년이면 박근혜 정부? 네, 황교안 국무총리였죠.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그리고 그것이 2016년이면 우리 탄핵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고스란히 이분은 사실상 청와대 민정과 똑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자, 오히려 문제를 삼다면 그때 왜 김기현에 대해서 수사를 똑바로 안 했냐라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그 당시 안 한 게 사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정상이지 왜 수사한 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제보를 하는 두 번째 제보를 한 게 2017년 뭐 12월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점에는요. 이 송병기 부시장은 백수였어요. 백수였고 그 문행정관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와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은 제보를 두 번째 듣는 거예요. 네. 딱 들으면은 아니 이 김기현 시장 측근이었던 사람이 그 잘 측근에서 밀려난 다음에 이런 제보를 한다? 그럼 내부 고발 이거 분명히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네.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굳이 선거 개입을 집어넣는다. 그 이유는 선거 몇 달 전이었기 때문에 6개월 전이었기 때문이었다. 네. 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진짜 이상한 수사는 지금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수사죠. 지금 선거 총선이 얼마 남았습니까? 네. 5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넉 달, 5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6달 전에 시작한 수사는 선거 개입인데 넉 달, 5달 전에 시작한 수사는 선거 개입이 아니란 말인가요? 네. 자, 이거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자 이거를 지금 언론도 그렇고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검찰이 툭하면 나서는 얘기가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가 좀 상당히 데자뷰처럼 느껴집니다. 뒤져보면은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2004년 네. 검찰은 주구장창 노무현 정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사건이 이제 양길승 그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건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청주에 있는 유명한 뭐 저기 그 건설업자인데 약간 좀 깡패였던 모양인데, 예,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뭐 술을 먹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술을 먹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까지 찍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몰래 카메라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수사가 논란이 돼가지고 적발됐던 검사 중에 유영하 검사가 있었죠. 유영하 검사?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유영하? 예, 그렇습니다. 2003년 당시 변호인 맞습니다. 예, 2003년 청주지검에서 근무하다가 이 나이트클럽 그 문제의 그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감봉 3개월 징계 처벌받고 옷을 벗었어요. 네. 자, 이런 거 보면은 당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도 최도술 씨 사건, 장수찬 사건, 주구장창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 검찰이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습니까? 탄핵으로 넘어갔죠. 지금 검찰도 그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땐 데자뷰입니다. 상당한 데자뷰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그렇게 탄핵을 노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최경영 KBS 기자도 뭐 탄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탄핵감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지금 그런 탄핵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의 그 선거 개입 의혹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이유도 이건 탄핵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산후수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몇몇 이미 보도도 된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얘기도 또 나오던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뭐 오해를 풀었다. TV조선 보도가 그렇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풀렸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글쎄요. 그거는 참 제가 볼 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게 경향신문에서 처음 보도를 했었어요.
그 유모 기자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유희곤 대단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진짜. 예. 참 어떻게 그런 그 윤석열 어천가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네. 그거는 윤석열 총장이 전에 했던 말과도 조금 배치되죠. 예. 윤석열 총장이 가장 잘했던 말이 뭡니까? 유명해진 말.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근데 예. 무슨 대통령에 대한 중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요. 예. 그 충심이라고 그러니까 뭐지 그 얘기가 그 사실 뭐 검찰에서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예. 지금에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예. 꼬리 내린 거죠. 꼬리를 내렸다. 근데 수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수사는 지금 갑자기 멈출 수가 없겠죠. 만약에 꼬리를 내렸더라도. 근데 지금 분위기상 보면은 꼬리 내린 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어떻게든 간에 밀고 나갈 것 같고 만약에 윤 총장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네. 제가 사실 윤 총장의 캐릭터하고도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자기만 살고 자기 주변 측근들은 다 죽이겠다는 그런 그러네요. 스탠스가 되기 때문에 예. 글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캐릭터는 또 좀 아닙니다. 네. 본인이 죽으면 죽었지. 네. 뭐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 수사 같은 경우에는 고비를 만난 셈인데 그러나 검찰이 그렇다고 지금까지 저희가 잘못 봤네요. 뭐 이거 덮읍시다. 이럴 것 같진 않고. 예, 누군가에게 희생양으로 만들겠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 것이고 예. 그 희생양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게끔 만들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문모 행정관이나 뭐 송병기 울산부시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 또 몇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 것이 네. 어쨌거나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조국 전 장관을 부르려고 할 거예요. 예.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예. 여기서 안 부르게 되면 검찰이 정말 꼬리 내린 경우가 됩니다. 예, 외형상 적어도 꼬리는 안 내린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어떻게든 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려고도 한다고 할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냥 열심히 하겠지만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다. 예,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 접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런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이게 좀 안 될 검찰이다. 정말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열심히 이야기한 덕인 것 같기도 한데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 제대로 검찰의 망동에 대해서 다스리는 법무부나 청와대 액션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계속 뭐 얘기를 했었죠. 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뭐 아무래도 무난하게 법무부 장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 정기 인사 1월인가 2월인가는 정기 인사를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행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정기 인사가 나올 것 같으세요? 한동훈은 날아가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뭐 그거는 이제 뭐 추미애 장관의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추미애 장관의 그 처음 일성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대통령과 함께 약속 드린 것이 있고 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지만 그 저항을 돌파하는 하에 나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국민적인 어떤 화두가 됐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본다면 검찰개혁은 반드시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첫 단추는 아무래도 인사가 될 겁니다. 지금 검찰의 이런 행보라든지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뭐 개입을 하는 방식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지휘권 발동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지휘권 발동을 한다는 것도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인사가 되겠죠. 네. 재정과 인사를 가지고 검찰을 통제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인사 수요는 충분해요.
일단 검사장급 직책이 6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는 고검장도 하나 비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이 법무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이 대거 다시 검찰로 복귀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복귀시키기로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냥 둬도 상당한 폭의 대폭 인사가 불가피하죠.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어떤 그 사이에 이제 끼워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당연히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라든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이 우선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야 저 윤석열 씨가 총장이 되면서 반부패부장이니 서울중앙지검장이니 서울동부지검장이니 이렇게 해서 발탁이 됐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이제 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와요. 일단 배성범 중앙지검장하고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사실 청와대가 약간 선호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 역할을 못한 것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였느냐, 아니면 그 조직의 문제였느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판단 결과가 나올 거라 보입니다만, 한동훈 검사장의 인사는 사실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문재인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사실 나온 건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그렇다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걸 이제 검찰식 표현으로 쓰면, 화법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겁니다. 수사를 하되 비트는 수사를 하지 말라 그래요. 칼을 찔러서 비틀지 마라. 찌르긴 해도 비틀진 마라. 비틀지는 마라. 그리고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승복을 받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확실한 증거를 내밀어 가지고 오리발 내미던 사람한테 백기를 들게끔 만들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승복이 아니라 자백을 받아내고 칼을 찔렀는데 비트는 거 수사가 뭐냐? 그게 바로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 그걸 첫 번째로 칩니다. 그렇죠. 비트는 수사, 칼을 찔러서 비트는 수사를 전부 다, 이거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가족에 대한 수사를 드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거의 못하고 가족들만 가지고 잔뜩 괴롭혔다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사를 잘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선거 개입이니 뭐 하명 의혹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사실 이거는 조용히 수사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시끄럽게 수사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차라리 조용히 수사를 했는데 문모 행정관이 나오고 그다음에 송병기 부시장이 나왔으면, 사실 우리가 수사를 끝냈는데 요 결과가 탁 나왔습니다 라고 딱 내놨으면 오히려 그게 더 그때부터 그럼 그 위선 수사 안 하니?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기 전에 막 시끄럽게 했다는 건 뭐냐면, 사실 정치적 의도를 깔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수사입니다. 어느 검사가 청와대를 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수사를 하는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없으면 절대 그렇게 수사를 못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청와대를 수사하면 검사는 자기가 좌천될 각오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성과가 나왔으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성과가 안 나오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용히 쫙 수사를 해서 성과를 딱 내놓은 다음에, 우리 더 윗선도 수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말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데, 뭐 나온 것도 없이 막 시끄럽게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 사람은 사실 수사를 잘 못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유재수 수사만 해도 그래요. 제가 그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재수 부산 부시장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설령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감찰을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조치를 전혀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의 문제는 남을지언정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서지현 검사에 대한 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감찰을 안 하고
그 안재근 검사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당시에 네. 하다못해 감봉 1개월 아니면은 대놓고 뭐 그 공개 경고, 견책 이런 거라도 내렸으면 예. 타당성의 문제는 생길지언정 예. 불법이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무 조치를 안 하고 놔뒀고 그 사람이 계속 인사권을 휘둘러 주는 자리에 놔뒀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된 거거든요. 자, 바로 그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이 케이스를 바꿔 생각하면 뻔히 와닿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네요. 진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내부적으로 그런 피해 사실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안 했다. 이건 뭐 대놓고 가해자를 두둔한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조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검찰이 지금 그 뭐 청와대가 감찰 제대로 안 했다. 너희는 이거 봐준 거 아니냐라면서 범죄자로 만들려 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의 그 얼굴에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런 격인데 맞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진짜 네. 그 서지현 검사 이야기는 사실 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얘기였는데 장영진 기자가 적절한 예를 드셨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검찰총장 얼마 전에 전직 특감반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드디어 이제 여론이 검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쪽으로 좀 확실하게 기울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가 아끼던 수사관이었다라면서 뭐 일주일 동안 뭐 외부 식사 약속을 다 취소했다는 등 뭐 눈물까지 보였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장영진 기자가 아주 그 실소를 금치 못하셨더군요 보니까. 예, 이게 사실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준 적도 없어요, 사실은. 예. 뭐 일정을 취소를 했다더니 뭐 그 윤 총장이 직접 그 빈소를 찾아서 고인을 내가 무척 아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는 사실 그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몇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윤 총장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만 이 당시 이제 윤 총장이 빈소를 찾아가지고 조문을 하고 한 2시간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그 자리에 머물렀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래 계셨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 돌아가신 분이 사실 검찰 내부로 치면 하급 직원이에요. 5급인데 초임 검사가 4급이거든요. 4급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임 검사보다 직위가 낮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2시간씩이나 2시간 반씩이나 있었다는 거는 좀 이례적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총장님이 그분을 참 많이 아꼈어요. 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조금 부풀려져서 지금 보도가 된 걸로 보입니다. 뭐 사실 검찰 관계자들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이제 부풀려 쓴 사람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일선 직원들이 되게 기분 나빠했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수사할 때는 언제고 일요일 날 오후에 출석하라고 사실 뭐 잡아가두겠다는 의미 더 많이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긴급 체포하겠다는 의도가 좀 깔려 있어요. 일요일 오후에 부르면 긴급 체포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 일요일 오후에 왜 부르겠습니까? 일요일 오전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주말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주중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이 사람이 뭐 검찰 직원인데 그 오늘 좀 왔다 가세요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면 될 걸. 그것도 뭐 굳이 수사를 주말에 와서 수사를 해야 된다. 토요일 일요일도 있는데 이분이 토요일부터 계속 자기 그 사무실에 그 숨진 그 사무실에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어떤 말로는 실제로 사망 시간은 아마 그 전날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예요. 뭐 그런 주장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다면은 뭐 일요일 날 충분히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건데 굳이 일요일 날 오후에 뭡니까? 두 가지예요. 밤샘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통상 그저께 밤샘 수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긴급 체포죠. 이런 진행 상황을 아마 검찰 직원이니까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고래고기 조사하러 갔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걸로 튀냐?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그분이 소환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조여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남긴 유서도 좀 잘 살펴보자고요. 네.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가족들을 배려해달라. 왜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 저 가족의 뭐 별건을 갖고 백모 저 수사관 아니에요? 이 돌아가신 분이. 그렇죠. 예. 이분이 백모 수사관이죠. 백모 씨, 그 말이야. 가족이 위태로울 수가 있는데 그 수사에 협조해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압박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충분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예.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보세요. 조국 장관은 수사를 안 하고 가족들만 이렇게 드립다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당장 조국 장관이 그 청문회를 하는 날 부인을 네. 수사도 제대로 안 돼놓고 안 돼 있었으면서 나중에 그 범행 시점, 공범, 수법 다 바꾸는 그런 공소장을 만들 거면서 그렇죠. 그런 말도 안 돼. 한마디로 처음 만들었던 공소장은 엉터리의 거짓말이었다는 얘기거든요. 누구 말 맞다는 어떤 분은 개뻥이다 뭐 이런 말을 쓰셨던데 그 개뻥인 수사를 그 공소장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뻔히 본 검찰 수사관이 나도 저꼴 나겠구나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제 가족은 좀 배려해 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한 걸로 보인다고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매우 아꼈다? 얼마나 승질나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들이 검찰 내부에서 나와요. 오며 가며 계속 나와요. 사실 저도 이거를 이제 빈소 주변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예. 빈소 주변에서 검찰 직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라 이 말씀이죠? 예. 검찰의 이제 백모 수사관 동료가 되겠네요. 그분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다. 아이고 참 씁쓸하고 좀 분노가 치밀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말 윤석열 씨는 반성했을까요? 반성했다면은 다시 묻죠.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씨가 내가 이 수사를 너무 무리하게 했구나 이렇게 반성했을지 아니면은 이 어쩌냐 우리 운명이란 게 검사가 이렇게 털다 보면은 참 몹쓸 짓도 하는데 하지만 어떡하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건데 이렇게 생각할까? 글쎄요. 근데 제가 그 윤석열 총장을 굳이 두둔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 양반이 위에서 내리 찍는 거에 대해서는 잘 버티기도 하고 들이받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 부하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움찔하는 그런 게 있긴 해요, 확실히. 네. 그래요? 예, 또 이 양반이 전직 검사였던 분 말을 들자면 꼰대 중에 쌍꼰대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자기 이렇게 막 사람들 끌고 다니고 이렇게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 밑에서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었다 그러면서 움찔한다고 하긴 해요. 그런 면은 또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요. 아니 꼰대들이 그렇지 뭐 자기한테 좀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면은 움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그런 꼰대면 낫죠. 근데 이제 와서 좀 하는 얘기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거 보니까 능력 있는 검찰총장으로 그동안 사실 그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아주 고약하고 아주 악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그런 일말의 믿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좀 품게 됐는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다는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에 구시대적인 게 아니냐. 이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미 무덤에 보내야 할 창고 속에 넣어버렸어야 할 그런 것들인데 그런 방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구시대적인 구형 검사로서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재밌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가쿠스라는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가쿠스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가 옛날에 에쿠스라는 차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차가 맨 처음 나왔을 때 각이 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에쿠스를 보고 가쿠스 그러는데. 가쿠스. 그 당시 참 좋은 차였죠. 근데 지금 그 차가 돌아다니면은 옛날 차죠, 그냥. 비싼 차가 아니라 옛날 차죠. 윤석열 총장도 결국 그럼 가쿠스가 아닌가. 이제는 배차를 시키든지 뭐 박물관에 보내든지 해야 되는 가쿠스가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검사님도 자기가 했던 식으로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 검사가 한동훈식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수사를 받을까요? 그거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왜 개인을 또 털어야 되니까. 이거 너무 부담 느끼신다. 그러지 마시고. 이게 이제 한동훈 검사를 턴다면 이제 앞으로 공수처에서 털게 되겠죠. 근데 공수처에 털게 된다면은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한동훈 검사의 부인부터 털겠죠. 부인부터. 한동훈식으로 수사하자면은. 그 다음에는 장인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뭐 동생이 있다면 동생을 털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털고, 그 다음에 뭐 그동안에 뭐 결혼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털겠죠. 그 다음에 재산 형성 과정 한번 싹 털고. 부자로 알고 있어요. 뭐 글쎄 뭐 그게 그 부분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잘못이 있었다기보다 한번 싹 털어보가지고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있으면 잡겠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게, 아니 무슨 지금 한동훈 씨가 지휘를 한 수사가 꼭 무슨 잘못이 있어서 수사 대상이 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동훈 씨도 아니 재산 형성 과정이 정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털면 터는 겁니다. 한동훈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뭐 하다못해 마이너스 계약서 뭐 그런 거라도 하나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탈세가 되겠죠. 뭐 그런 것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식으로 수사하면 요 영장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옛날에 이제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한은행 사건, 신한은행 뭐 3억 사건이라고 있어요. 여기 수사를 아마 한동훈 검사가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거 다시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한동훈식으로 한동훈을 수사한다면은 이런 경과가 될 것이다. 법조 전문 기자 우리 장영진 기자가 짚어주셨습니다. 장 기자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게, 검찰 기자단이 MBC PD 수첩 보도와 관련해서 잔뜩 반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제 참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반발하는 걸 보면은 사실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하고 있다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검찰 기자단이 우리가 검찰하고 유착됐다 이렇게 자백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몇 가지 뭐 PD수첩에서 뭐 나온 게 뭐 취재가 잘못됐다 뭐 그렇게 하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피의자들이 돌아가는 시간 뭐 수사가 끝났네 뭐 지금 뭐 조서를 살펴보고 있네 이런 걸 알려준 게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다. 불법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불법인 것처럼 뭐 보도한 거는 뭐 취재가 잘못되는 거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좋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밤늦게 하루 종일 수사를 받고 파김치 돼 있는 사람을 굳이 밤늦게 카메라 앞에 세워서 망신 주는 게 잘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자꾸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기 문제냐. 그랬어야 되겠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지금 국민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가지고 기자들이 얘기하는 건 불법이냐 합법이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야 되겠냐 안 되겠냐를 얘기하는 게 더 많아요. 예. 그래서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행동을 국민들이 잘했다라고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것까지 꼬투리를 잡으면은 예. 지금까지 그 조국 수사 과정에서 법조기자단이 쏟아낸 기사들을 보세요. 그 중에서 지금 툭하면 나오는 게 뭐 검찰에 따르면 예. 검찰에 따르면 둘째 지금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계도 아니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심지어 요즘에는 어느 신문 취재에 따르면 네. 장난합니까? 예. 그렇게 그 결점이 많은 보도를 하고 있으면서 네네네. 본인 스스로를 살펴봐야지 남의 그 꼬투리를 잡는 게 이게 익명이라든지 뭐 혹은 음성 변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 그럼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찰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상적인 그러니까 뭐 피의사실 공표 내용도 아니고. 네. 정상적인 공보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그 음성을 그걸 그대로 보도를 하느냐? 네. 그게 왜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기들이 불법 아니라며요. 예. 정상적인 공보 활동이라며요. 예. 정상적인 공보 활동 한 거를 예. 그거를 국민들 앞에 하는 게 그 뭐가 잘못입니까? 예. 정상적으로 자신들은 정상적으로 공보 활동을 했는데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틀렸다라고 하면은 우리 잘못했군요. 네. 우리 그 생각 못했는데 잘못했군요. 이제 안 할게요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요. 불법 아니에요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겁니까?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고스란히 받아 써줘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하신 그런 소회까지 밝혀주셨네요. 아이고 사실은 검찰하고 언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망쳤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판 전 정도가 아니라 기소 전 정도가 아니라 소환 전부터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검찰이 여론재판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만신창이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이런 반인권 수사, 무죄 추정 원칙과 공판 중심주의가 송두리째 파괴되는 이런 현실에 이 검찰과 검찰 기자단이 이 지금 함께 부역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검찰과 검찰 기자단이 함께 이 지금 법정 원칙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이 검찰 왕국, 검찰 독재에 시달리는 그런 백성이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 스스로도 이번에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게 나는 그런 적이 없던가 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썼던 기사들 하나하나 지금 되짚어보고 있어요. 나는 혹시 그런 적이 없었나? 네. 나도 그렇지 않았던가? 네. 그래서 보니까 사실 몇 가지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기사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역시도 좀 더 조심을 하고 좀 더 철저하게 취재를 하고 그 객관적 합리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비록 그 피의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좀 더 법의 정신에 그 부합하는 그런 기사를 쓰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검찰 기자는 다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찰하고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라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기자가 사실 국민의 편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기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함께 얹어봅니다. 네, 자 장용진의 하객진이었습니다. 우리 장용진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